이제 12번 예제인데요. 이 넘버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조금 헷갈려요. 실제로는 쓸 일이 없어요. 저는 이걸 전혀 안 써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넘버라는 애를 보면은 좀 헷갈릴 소지가 많아서 정리를 좀 해둬요. 넘버라는 이름에 내장 클래스가 있고요.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을 좀 해야 돼요. 문자열 데이터로 1, 2, 3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이거를 false int로 변환하면은 정수 타입으로 바뀌니까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은 넘버죠. false float로 변환해도 1, 2, 3점 소수점 붙으면 0이 돼요. 그래서 얘도 타입 오브로 체크하면은 데이터 타입 넘버죠.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제 넘버라고 튀어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new number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숫자값 객체를 전달하면은 출력했을 때 자, 그냥 A 자체를 출력하면은 넘버 클래스의 객체 1, 2, 3이에요. 그래서 타입 오브 함수로 체크해 보면은 얘는 엄연히 객체예요. 자, 그럼 이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숫자 1, 2, 3과 내용이 같은지를 비교해 보면은 내용은 같다 true로 떨어져요. 근데 타입 오브로 체크해 보면은 1, 2, 3은 넘버 타입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데이터 타입이 객체니까 다르다라고 판정을 해요. 넘버라는 클래스의 객체라는 거고요. 그럼 객체면은 뭔가 메서드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는 넘버라고 하면은 new가 안 붙었죠? 이렇게 하면은 false float랑 false int랑 비슷한 기능이 돼요. false float 함수는 무조건 실수로 변환을 하고 false int는 무조건 정수로 변환을 해요. 근데 이 넘버는 이 안에 있는 게 실수인지 정수인지를 판단해서 능동적으로 실수 아니면 정수로 반환을 해요. 자, 일단은 파라미터로 정수를 담고 있는 문자열이에요. 출력해보면 1, 2, 3 나왔고요. 타입 오브 B 해보면 넘버, 숫자 타입이죠. 그래서 그냥 1, 2, 3과 완전한 비교를 해보면은 true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new 키워드가 있고 없고가 작동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번엔 1, 2, 3.45예요. 자, 실행해보면은 변환 결과가 실제로 소수점까지 갖고 있는 1, 2, 3.45가 됐죠. 그리고 타입 오브도 넘버 타입이고 실제 숫자 값하고 같은지 완전히 비교해보면 true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넘버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넘버라는 함수가 있다. 요거를 좀 구별을 하시라고 이제 준비한 예제고요. 넘버 함수는 false int랑 false float 두 개 중에서 그냥 지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작동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밖에 아무래도 클래스니까 내장되어 있는 값들이 있는데 별로 쓸모는 없어요. 자, 넘버.max value는 자바스크립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수입니다.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308개 정도 이동한대요. min value는요, 최소값이 아니에요. 표현 가능한 가장 작은 양수예요. 0보다 크지만 0에 가장 가까운 수. 자, 소수점이 왼쪽으로 324개 이동한대요. 0.0000 계속 가다가 언젠가 5 떨어지는 거죠. 자, number.nan은 그냥 nan이랑 똑같은 값이고요. is nan 함수로 검사하면은 true다라고 떨어지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nan이라고 해도 다를 게 없어요. 자바스크립트가 버전업을 하면서 계속 기능을 추가만 하다 보니까 미처 정리가 안 된 이런 좀 깔끔하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거예요. 자, number.isNaN. 그냥 isNaN 함수랑 똑같습니다. 자, is integer. 파라미터로 주어진 값이 정수인지 확인을 합니다. 자, 문자열하고 숫자를 완전히 구별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number.parseFloat랑 number.parseInt는 그냥 parseFloat, 그냥 parseInt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밑에 있는 기능들은 혹시라도 쓸 일이 없는 거니까 뭐 알아만 두세요라는 의미고, 위쪽에서는 넘버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클래스로서 사용했을 때랑 일반 함수로서 사용했을 때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는 구별해 놓으시라는 거죠. 11번 예제는 뭐 굳이 실습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3번 예제 넘어갈게요. 정규 표현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문자열의 형식을 의미하는 수식이에요. 일종의 방정식이에요. 문자열이 어떤 조건, 즉 형식을 충족하는지 검사하거나 아니면 특정 패턴이 충족된지 검색, 시환할 때 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방법은요, 따옴표 대신에 슬래시 2개로 이제 식을 표기합니다. 그러면 이 정규 표현식도 하나의 객체예요. 이 객체가 갖는 메서드 중에 테스트라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문자열을 전달하면은 파라미터로 전달한 문자열이 정규 표현식을 충족하면 true, 충족하지 않으면 false가 돼요. 자,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내용을 가정해서 문자열 값 3개를 준비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내용은 문자열이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정규식. 앞뒤로 슬래시는 정규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부터 요거. 요거의 의미가 모든 글자예요. 모든 글자가 가에서 히읗 사이 혹은 가에서 힛 사이로만 구성돼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패턴 1이라고 정규식 객체를 만들어서 얘한테 테스트 메서드를 줘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줘요. 그럼 입력한 값이 이 패턴 1에 부합하면 true가 리턴된댔죠. 그쵸? 그러면 여기 느낌표를 빼고 보면 패턴 1.test 유저네임이라고 하면은 유저네임이 이 정규식에 부합하면 true야. 그럼 조건이 성립되는 거죠. 그럼 느낌표를 붙이면 이 유저네임이 패턴 1이 정의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false가 리턴되니까 이 false를 부정해서 조건 참이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문은 유저네임이 패턴 1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패턴 1은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한글로만 적혀있죠. 유저네임이. 그러면 아무것도 출력 안 해요. 근데 여기에 영어나 숫자가 한 글자라도 들어있으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if문이 발동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0에서 9 사이 숫자로만 입력하라는 거고요. 알파벳 소문자 A에서 Z 사이, 대문자 A에서 Z 사이, 그 다음에 숫자 0에서 9 사이 영어나 숫자로만 조합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자열의 어떤 형식을 검사할 수도 있지만 랭스를 사용해서 최대 글자 수를 검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예제는 이 변수에 저장해 놓은 값들이 전부 정규식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요 마지막에 검사 완료만 출력되고 if문에 있는 건 하나도 출력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을 슬쩍슬쩍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꿔서 실행하면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요 예제에서는 정규식이라고 하는 개념만 그냥 가져가세요. 이 정규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뭐 특별히 지금 당장은 안 궁금해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저도 뭐 정규식, 자바스크립트, 정규식, 우편번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갖다가 저도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써요. 그래서 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다 보니까 필요한 내용을 이제 나중에 21단원에서 이제
제가 모아놨던 것들을 이렇게 교환으로 배포를 할 거예요. 왜 외우지 말라, 왜 이거 알아볼 생각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여기부터는 엔간해서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메일 형식 검사 패턴이거든요. 나도 이거 내가 만들 생각 안 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쓰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저 정규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아이디는 최소 4글자 이상 입력 가능합니다. 영어 숫자로만 입력하세요. 아이디 하나에서만 지금 if문이 한 3개인가 4개 나왔죠?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값을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름은 한글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이름은 최소 2글자 이상 입력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크롬브라, 지금 이게 말풍선 뜨는 게 HTML에서 require 하면서 속성 쓰면 그래요. 근데 HTML의 require는 골뱅이밖에 검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정규식으로 골뱅이 점까지 들어있는지를 검사해요. 근데 이렇게 형식 맞춰서 아무거나 적으면 이거는 체크 못해요.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연락처 형식 잘못되었습니다. 성별을 선택하세요. 수강 과목을 선택하세요. 2개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4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면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사용자 골탕 먹이려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보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했었죠. 이거 코딩할 때 정말 열받는 게 뭔지 알아? 그러면 if문이 되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여기서 if문 한 3개만 하는데도 코드가 한 이만큼이었잖아. 그쵸? 이 정도의 if문은 웬만한 인풋 태그 하나에 이만큼씩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막 이거 테스트를 하다가 연락처 쪽에서 코딩에 에러가 났어. 그러면 에러가 난 거 확인하고 에러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새로 고치면 돼. 처음부터 테스트 다 해야 된다. 전에 회원가입 페이지 작업할 때 제가 3일 잡는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왜 그러냐면 테스트가 진짜 그지 같아.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조별로 한다라고 하면 회원가입 쪽은 그 조 안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맡아야 돼요. 뭐냐면은 빨리 끝내줘야 돼. 로그인이 돼야만 성립되는 기능들이 있거든. 그래서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기능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이쪽이 진짜 빡세. 어쨌건 정규식의 개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레이입니다. 배열을 만들게 되면 배열도 객체니까 메서드를 가져요. 이해자면서 좀 많이 미안할 것 같아. 자, 푸시입니다. 파라미터 개수 제한 없어요. 그러면은 데이터라는 원본 배열에다가 60과 70을 뒤에다 추가합니다. 연습 문제 냈던 거예요. 자, 원본 배열이 요건데 푸시에 60과 70을 하라 그러면 뒤에 60하고 70 추가된 거죠. 팝은요, 맨 마지막 원소를 리턴을 합니다. 맨 마지막 원소를 꺼내서 리턴을 해요. 그럼 K는 70이 된 거고요. 원본에선 지워요. 70 없어졌죠? 푸시하고 팝이에요. 뒤에 추가, 뒤에서 빼기. 그 다음 쉬프트하고 언쉬프트. 자, 현재 데이터가 이거예요. 쉬프트는 맨 앞에 원소를 꺼냅니다. 얘를 꺼내서 X에다가 넣어요.
리턴한 거죠. x는 10이 되는 거고 원본에선 지워요. 반대로 언시프트는요. 앞에다 추가해요. 0하고 10을 앞에다 넣어줘요.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앞에 추가가 된 거죠. 기존에 있던 애들은 뒤로 밀립니다. 요게 연습 문제까지 했던 거죠. 자, 현재 원본 배열이 요거예요. 이 상태에서 스플라이스는요, 두 번째 위치, 0, 1, 2, 여기부터 3개. 하나, 둘, 3개. 요 3개를 잘라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Z는 20, 30, 40이에요. 원본에선 지워요. 자, 그럼 이제 현재 데이터가 요거죠. 자, 스플라이스 0번째부터 2개예요. 그러면 요거 2개죠.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제 잘라서 리턴을 하는데 지금 리턴값 안 받았죠? 리턴값 안 받았잖아. 그쵸? 여기는 스플라이스에서 리턴값 받았는데 리턴값을 안 받겠다는 건 자른 거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ABC를 갖다 넣어요. 그러면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약에 2개를 잘라냈는데 하나만 넣었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2개가 그냥 A로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보통은 2개를 잘랐으니까 2개, 딱 개수 맞게 갖다 넣겠죠. 그러면은 A, B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본 것처럼 3개가 들어가면은 2개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3개를 넣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개수가 밀리겠죠. 자리가. 자, 이 상태에서 인덱스가 3인 원소 0, 1, 2, 3 요 자리에요. 요 자리부터 0개예요. 그럼 잘라내는 건 없어. 그 자리에다가 D하고 2를 넣어요. D하고 2를 이 자리에 넣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은 뒤로 밀려요. 이렇게. 여태까지 왜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외우라고 했는지 이제 좀 알겠어요.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자, 콘캣이라고 하는 건요,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가 1, 2예요. A.콘캣이라고 하면은 파라미터 개수 제한 없습니다. A에다가 B를 갖다 붙이고 C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원본 배열인데 여기에다가 이걸 갖다 붙이고 얘를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배열에 대해서 인덱스 오브는 문자열의 인덱스 오브와 똑같습니다. ARR1에서 0이 등장하는 위치, 인덱스 번호 0, 1, 2니까 0 여기 있죠? 1이 리턴 되겠죠. false가 반환되는 위치, 여기니까 2가 리턴 되겠죠. null이 반환되는 위치, null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겠죠. 그러면 이 배열에 대해서도 if ARR1. 인덱스 오브 파라미터 뭔가 줘.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배열 안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하는 거잖아요. 아까 문자열이랑 똑같이 쓰면 돼요. 인덱스 오브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게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인덱스 번호를 리턴을 해줘요. 근데 목적이 정확하게 몇 번째 위치인지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만 검사하고 싶으면 include라는 메서드를 쓸 수 있어요. 얘는 들어있으면 true, 안 들어있으면 false를 받아내요. 훨씬 더 심플하죠. 문자열은 include 메서드가 없어요.
자, 별로 쓸 일은 없는데 이 인덱스 오브랑 인클루즈의 차이, 또 다른 차이가요. 배열의 원소가 NaN만 들어있다고 쳤을 때 아까 NaN은 이 같다 다르다에 대한 연산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인덱스 오브는 이 완전 항등 영산자, 즉 같다라는 걸 사용해서 비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NaN이 요 안에 들어있는지 검출하라 그러면 못 찾아요. 근데 인클루즈는 NaN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검출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사실 여기까지는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인클루즈와 인덱스 오브의 차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싶을 땐 인덱스 오브. 단순하게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만 알고 싶으면 인클루즈. 자바스크립트가 배열과 관련된 메서드가 상당히 많아요. 푸시, 팝, 시프트, 언시프트 이거는 그냥 자료구조 관련된 건데 직접 구현하라 그러면 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 개발할 때는 이 메서드를 기억하고 있다 쓰면 되는 거지 직접 구현할 필요는 없다고요. 만약에 이거를 못 외운다 그러면은 우리 어저께 아침에 했었던 연습 문제 풀이 그거 다 외우고 있어야지. 그거 외울래요? 이거 외울래요? 이게 낫잖아 솔직히. 더 이상 쉽게는 못해. 그 밖에 배열의 원소를 탐색하는 기능들, 그러니까 반복문으로 배열 처리하는 거 있죠. 그것과 관련된 변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그 배열을 탐색하는 기능 쓰는 게 굉장히 유행이고요. 특히 자바스크립트의 기술 면접은 그 배열을 탐색하는 함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하고 물어보는 애들 진짜 많더라고요. 이 15단원에서 나오는 요 예제 안에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다루냐가 그 사람이 자바스크립트 숙련도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거. 들어갑니다. 이 15번 파일에 있는 예제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은 거의 없어요. 인터넷 뒤져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싹 뒤져서 현존하는 모든 기능을 다 정리해 왔어요. 파일 하나가 지금 한 200줄 되네요. 여러분들 본인은 못 느끼나 본데 우리 처음에는 요 정도 코드로 한참 얘기하다가 지금 요즘은 코드 분량 되게 많아요. 한 4, 50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 예제 하나당. 배열을 탐색하는 고전적인 방법. 우리가 맨날 썼던 방법이죠. 일반적인 반복문. 인덱스 번호로 이제 배열의 원소를 하나하나 스캔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중간에 하다가 내가 멈추고 싶어. 그러면은 조건문을 넣어서 브레이크 걸면은 반복하다 중간에 멈추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방법이야. 자, 포 오브도 그냥 요거랑 퉁칠게요. 자, 이제부터 시작. 자, 배열이 갖고 있는 포 이치라는 메서드입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하는 모든 기능들은요, 콜백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그래서 콜백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아요. 그러면 이제 요 배열의 메서드들이 콜백 함수를 요구하는데 얘네들의 특징이요. 원소의 개수만큼 콜백 함수가 반복 실행돼요.
그냥 배열의 모든 원소를 알아서 탐색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배열의 원소값들이 들어와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각각의 인덱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탐색을 시키면 요 콜백 함수에 의해서 배열의 모든 원소가 스캔이 되는 거죠. 0번째 그리고 V값 출력하면은 값. 이게 차이가 뭐냐면 10, 20, 30, 40, 50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포문은 동기 처리예요. 얘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이거 탐색하고 그 다음 이거 탐색하고 그 다음 이거 탐색하고 그 다음 이거 탐색해요. 순차적으로 실행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콜백 함수는 다 비동기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5개를 확 뿌려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실행 속도가 비교가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예제에서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 죄다 실행시간 0.000 줄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i가 특정 3일 때 이걸 강제로 멈추고 싶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i가 3일 때 반복 중단. 브레이크 키워드는 포문하고 while문하고 스위치문에서밖에 못 써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함수잖아. 그쵸? 함수를 중간에 중단하려고 그러면 뭘 써야 된다 그랬어요? 함수를 중간에 중단하면 리턴을 써야지. 근데 이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포문 10, 20, 30, 40, 50일 때 이거를 순차적으로 실행해요. 하나, 둘, 셋. 여기서 브레이크 걸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나머지 안 해. 근데 콜백 함수 스타일은 5개가 동시에 달출하래. 그리고 얘네가 각각 독립적인 함수인 거잖아요. 콜백 함수. 여기서 리턴을 하면 3일 때 리턴하면 여기서 i가 3일 때 그러면 요 함수만 종료시키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다 돌아요. 그래서 for each는 중간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 것만 끝나고 나머지 다 돌아버리죠. 하지만 실행 속도는 가장 빨라요. 네, 그걸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다가 중간에 멈추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for each 자매품 sum입니다. sum 함수는요, true를 리턴하면 그 시점에서 전체 반복을 중단해요. true를 리턴하는 순간 순환을 중단한다. 그래서 i가 3일 때 중단하면은 그 뒤로 안 해요. 자, 그 다음 맵 함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콜백을 돌려요. 그러면은 요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이 콜백이 실행된다는 건 똑같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 V는 각각의 밸류 값들, 원소들, I는 각각의 인덱스예요. 그러면 이 V가 10이 들어오면은 V 곱하기 10을 리턴하니까 100을 리턴하죠. 20이 들어오면 200을 리턴하죠. 30이 들어오면 300을 리턴하죠. 40이 들어오면 400을 리턴하죠. 50이 들어오면 500을 리턴하죠. 이거를 헬로에다 차곡차곡 담아요. 이렇게. 그래서 맵 함수는요. 원본 배열을 가공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자 할 때 사용을 해요. 리액트에서 엄청 많이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맵 함수의 결과는 항상 원본 배열과 원소가 항상 똑같아요. 자, 그래서 헬로를 리턴해 보면은 이렇게 가공된 배열을 갖습니다. 자, 이거
화살표 함수로 처리하면 여기 한 줄밖에 없으니까 리턴 키워드 빠지고 이렇게 바뀌겠죠. 화살표 함수 한 줄로 가공하면 이게 여기 있는 이거예요. 자, 화살표 함수. 그러면은 요거 의미 자체가 v 곱하기 10을 리턴해라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예전에 우리 연습 문제 했던 거 fails, true, true, fails, true 이거의 원소를 반전해서 처리해라 라고 하면 일단 반복 다 돌렸죠. let i는 0부터 i가 k.length보다 작은 동안 i++ 한 다음에 그때는 코드를 줄여서 한다라고 한 게 이거였어. k의 i번째는 느낌표 k의 i번째 콘솔.log의 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값이 반전돼서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를 맵 함수로 쓰면 const x는 k.map 콜백 함수 vi return 느낌표 v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문법이 진짜 복잡해요. 여기부터. 그래서 그 크게 전공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이제 클래스와 객체까지는 전공생들은 웬만해서 내용을 한 90% 정도 알고 시작을 해요.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학교에서 배우거든? 비슷해.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거를 그냥 기억만 더듬는 꼴이기 때문에 살짝 여유로워. 그리고 비동기 처리라는 개념은 살짝 움찔하긴 하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진도가 좀 잘 나간 학교는 학교에서 스레드라는 거 배워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 잘했으면은 기억을 할 텐데 대부분 스레드라는 게 기말고사 직전에 조금 애매하게 배워요. 대부분 시험 범위에도 잘 안 들어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동 마는 동 해갖고 비동기 처리 개념은 모르고 졸업하는 애들 많아. 그 다음에 이제 모듈 같은 개념은 좀 알고 졸업하는 경우 많고요. 내장 기능 쓴다라는 거는 원래 익숙해, 걔들 다. 근데 이제 여기부터 딱 마주하면은 전공생이고 비전공생이고 없어. 같이 멘붕아, 똑같이. 왜냐면 생전 처음 보는 표현식이거든. 생긴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얘네들이 다. 근데 이게 요즘 자바스크립트예요. 근데 이 요즘 문법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책도 없고 수업도 없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거 장담할 수 있어. 강남권에서 그 국비 지원 수업하는 모든 학원 다 돌아다녀봐요. 이 문법으로 설명하는 거 나밖에 없을 거야, 진짜. 진짜 호언 장담할 수 있어. 그래서 틈 날 때마다 기존 문법하고 이렇게 계속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자, 배열 안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원소를 찾아라. find입니다. 얘도 vi하고 i 둘 다 파라미터로 받아요. 항상 vi를 받는데 안 쓸 것 같으면 파라미터 명시 안 해도 돼. 콜백 함수에서. 이번에는 i 값은 필요 없겠다 싶으면 뒤에서부터 하나씩 까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콘솔.로그에서 이게 v 값만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다 이렇게 탐색을 해요. 이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명시를 해갖고 내가 true를 리턴할지 false를 리턴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럼 여기서는 짝수일 때만인 거죠. 그럼 true를 리턴하는 애들을 찾아볼까요? 5 아니죠. 12 맞죠? 그쵸? 그러면 12를 파운드1에 저장하고 멈춰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판별 함수를 만족하는 첫 번째 값을 반환한다. 못 찾으면 undefined가 리턴되고요.
그래서 파운드 1에 저장되는 건 12다. 5일 때, 10일 때, 12에서 멈춘 거죠. 저는 짝수 다 찾고 싶은데요. 일단 요거부터. 자,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내용인데요. 자, 이거 출력하는 건 뺄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조건을 비교해서 조건이 참일 때 true를 처리하고 싶으면 그냥 조건 자체를 처리하라고. 이게 참일 때 참을 리턴한다? 그렇잖아요. 그냥 요 조건 자체를 리턴하면은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연산식 자체가 참 아니면 거짓이잖아, 결과가. 그럼 알아서 참 거짓이 리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if문 하나 줄였죠. 자, 근데 이게 또 나왔어. 화살표 함수인데 코드가 한 줄밖에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거 생각하세요. 한 줄로 줄여.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코드가 이거였는데 이거를 요즘 스타일로 줄이면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간다고요. 위에 거랑 아래 게 같은 말이야. 이거를 얼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find까지 봤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 이 배열에서 짝수는 다 걸러내고 싶다. 조건에 맞는 거를 다 걸러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방법. 배열을 탐색을 해요. 길이만큼 탐색을 해요. 그래서 i번째 원소가 짝수라면 그 i번째 원소를 미리 준비한 빈 배열에다가 푸시. 뒤에다 추가해라. 그러면 짝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i번째 원소만 여기다 계속 밀어 넣겠죠. 그러면 짝수만 걸러냅니다. D1에. 문제 없어요. 자, 조금 기교를 부려보면은 포이치로 배열을 탐색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포이치에서 배열의 모든 원소를 V 값으로 이렇게 탐색을 할 거고요. V가 짝수면은 그 V를 D2에다 푸시해라.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포문을 쓴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배열에는 걸러낸다라는 뜻의 필터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화살표 함수가 아니라 콜백 함수네요. 이 모든 함수에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완전체가 3개예요. V는 각각의 원소, I는 각 원소의 인덱스. ARR은 이거 왜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원본 배열이 통째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ARR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안 써봤어 나도. 그냥 V하고 I 두 개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여기 그냥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콜백 함수하고 화살표 함수는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자, 필터 함수, 아까 파인드 함수는 true를 리턴하는 순간 걔를 12가 V로 들어와. 그럼 true를 리턴하면은 걔를 여기다 담고 멈췄어요. 근데 필터는 이 조건을 충족해서 true를 리턴하는 모든 원소를 여기다 다 담아요. 자, 5, fails, 버려. 12, true, D3에 담아. 8, 짝수, true, 얘도 D3에 담아. 131, 홀수죠? 버려. 44, 짝수니까 true, 여기다 담아. 그래서 12, 8, 44가 저장되어 있는 배열을 만들어내요. true를 리턴하는 순간에 V 값을 D3에다 주워 담는 거야. 자, 주석 빼고요. 자, 조건에 따라 true false를 논할 거면은 조건식 자체를 리턴하면 된다 그랬죠? 좀 전에 한 거 또 하는 겁니다.
자, 화살표 함수로 바꿉시다. 그 다음에 한 줄밖에 없으니까 리턴 키워드 떼고 괄호 뺍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주어진 배열에서 짝수만 골라 담는 코드가 한 줄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거를 보기 전까지는 포문 안에 if문 넣어야 되니까 최소 5줄은 코딩했을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한 줄로 퉁쳐요. 네. 이렇게 변형된 형태를 밑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정렬. 이건 별로 안 미안해. 자, 배열이 갖고 있는 솔트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고 확 억울해지죠? 이건 안 억울해도 돼. 결과를 보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정렬했더니 1, 15, 2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이상하죠? 이 솔트 메서드는 모든 원소를 문자열로 취급하기 때문에 글자 정렬 기준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 기준으로 다 정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글자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이 정렬 기준이 뭐랑 똑같냐면은 윈도우 폴더에서 파일 이름 정렬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넘버링을 할 때 01, 02, 03 이렇게 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 요즘 윈도우는 이 정도는 좀 알아서 커버하는 것 같긴 한데 1, 그 다음 값은 10, 그 다음 값은 11, 12 이렇게 해서 19까지 가고 그 다음이 2예요. 그 다음 20이고 이게 글자 정렬 기준이거든요. 이게 원래 기본 기준이야. 그러면 우리한테 익숙한 정렬 기준을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얘도 콜백 함수를 구현하는데요. 요 원소가 퀵정렬이라는 알고리즘 규칙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1을 리턴하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하세요. 요 규칙만 외우세요. 요것만 기억하면은 순차 정렬이 돼요. 우리한테 익숙한 순차 정렬이 돼요. 자, 이게 제일 미안해. 역순 정렬입니다. 리버스 메서드입니다. 역순으로 걸러냅니다. 특이사항은 여태까지 봤던 거는 전부 그 가공된 결과를 리턴했는데 리버스는 원본 자체가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 리턴을 따로 안 받고 있죠. 자, 파라미터 이름이 너무 기니까 파라미터 이름을 좀 줄일게요. 일단 설명을 위해서. 자, 리듀스입니다. 이거 잘 쓰면 배열 원소 합계 구하는 게 겁나 쉬워집니다. 얘도 어레이는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 이 배열 원소의 모든 원소의 합계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요즘 스타일로 짧게 코딩하면은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럼 배열 모든 원소의 합계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야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요. 실행 과정을 지금 넣은 거거든요. 일단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을 때를 먼저 볼게요. 콜백 함수 뒤에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어요. 얘가 없을 때를 먼저 볼게요. 얘 작동하는 방식이 좀 웃겨요.
자, 리듀스라고 하는 메서드인데요. 최초 실행 때는 첫 번째 원소가 ACC로 들어오고요. 두 번째 원소가 current value, CUR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한 거 보면 1과 2가 출력됐죠.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는 항상 이 CUR의 인덱스가 들어옵니다. 인덱스 1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회차부터가 중요해. 여기서 지금 ACC와 CUR을 더한 값을 리턴했죠. 그럼 1 더하기 2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여기서 리턴한 게 그 다음 회차에서 ACC로 들어와요. 그래서 두 번째 회차가 3이야. 1 더하기 2에서. 그리고 그 다음 값이 CUR로 들어와요. 그래서 3과 3이죠? 그럼 여기서 또 더했잖아요. 그러면 3 더하기 3인 거죠. 그럼 그 결과값이 6이네요. 얘가 CUR, ACC로 들어와요. 그리고 다음 원소가 CUR로 들어와요. 그래서 6과 4가 돼요. 그럼 여기서 또 두 개를 더했죠. 6 더하기 4가 되죠, 이번엔. 그러니까 이번에는 6 더하기 4니까 10이네요. 그럼 이 10이라는 값이 다시 또 ACC로 들어와요. 그리고 5가 CUR로 들어와요. 그러면 10 더하기 5죠. 자, 이제 배열 탐색 다 했죠. 그럼 마지막에 리턴하는 애는 이 리절트 3에 담아요. 그래서 콜백 함수의 실행값을 누적해서 하나의 결과값을 반환하는 기능이다.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으면, 여기 콜백 함수 뒤에 파라미터가 없으면 최초 실행 때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가 있다면 1000이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최초 실행 때 이 값이 ACC로 들어와요. 그리고 배열의 원소가 1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얘를 또 실행해 보면은 처음에 ACC가 1000으로 들어와죠.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응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 전에 했었던 연습 문제입니다. 여기서 전체 누적 확진자 수를 구하라. 그럼 전에 반복문 돌면서 했었죠. 자, 이 코비드-19이라는 요 배열에서 리듀스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처리가 없으면 처음에는 얘가 ACC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얘가 CUR로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체 합산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을 0으로 받았어요. 처음에는 0이 ACC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CUR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ACC 더하기 CUR에서 액티브 값 426이네 0 이걸 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리턴하는 값이 자, 요 값이 그럼 426이에요. 얘가 그 다음 번호 출 때는 ACC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가 CUR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426 더하기 343이니까 그 더한 값을 또 1로 보내고 다음 원소는 CUR로 받고 또 더한 값을 1로 보내고 다음 원소 CUR로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처리하면은 결과적으로 요 값을 전부 합산한 거를 토탈에다 얻을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길이를 나누면 이제 평균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한 줄이면 끝날 걸 우리는 전에 이만큼의 코드로 만들었다는 거지. 15번에 있는 기능들 1도 안 써도 구현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썼던 내용들로 구현해도 실제 작동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거의 대부분의 자바스크립트 관련 내용들이 배열 가지고 뭔가 반복 처리한다고 하면 죄다 이 코드 쓰고 있을 거야. 특히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이런 유행에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심하면은 면접 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작동 방식을 알고 있는지.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지가 아니야. 작동 방식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번 예제가 그 배열 탐색하는 자바스크립트 기능들 진짜 싹싹 긁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능들은 진짜 잘 익혀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포이치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자 await 들어갔죠. async await 들어가고 여기 또 포이치 쓰고 있죠. 이건 저거야. 검색이 되나? 네, 우편번호 검색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다 봤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루 쉬시고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웹페이지 HTML에서 본격적으로 화면을 구현하는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24번까지 숙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24번까지 이제 좀 숙련화가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퍼블리싱 쪽으로는 이력서를 들이밀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해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공부하기도 빡센데 여기서 멈출까 아니면은 조금 더 할까. 근데 조금 더 버틸 때마다 연봉의 천 단위가 바뀐다는 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끝까지 다 들어봐.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한번